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하는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잠깐씩 짚어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요. 그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딸들의 냉담으로 기도한다는 분들이 참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이 예민해서 늘 한약을 먹는데 요즘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약을 끊으셨다. 한의사들이 저를 미워하겠네요. 회관 앞에서 신부님 뵙고 너무 행복해서 순간 친한 신부님으로 착각을 했대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니까. 예. 그런 일이 생기죠. 왜 탤런트 아니, 보면. 길 가다 보면은 네.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어느 분당이세요? 그러면 유튜브로 봤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유튜브는 제2의 분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써주셨네요. 어렸을 때 수녀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추억이 있어서 지금도 수녀님들만 보면 그렇게 좋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당에 수녀님이 계시는 게 맞아요. 지금 본당에서 수녀님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거든요. 보는에 사람 모자란다고. 근데 수녀님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계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수녀님이 안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 신부님들이 좀 더 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집안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호레비가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본당심 혼자 있는데 가보면 호레비 냄새가 아주 대단해요. 네. 자, 우리 신앙에서 같이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의심이 많아서 교리 공부를 할 때도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얘기해보면 마귀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서 흠칫흠칫 놀라곤 한다는 분이 계세요. 일단 의심이라는 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성인 성녀들이 돌아가시 직전에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야 그런 하나님 없어. 이거를 한두 사람만 겪은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 리즈의 그 소아테레사 성녀 있잖아요. 그 수녀님이 처음에 이제 그 아기에서 소아테레사의 자서전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빠진 내용이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온 내용에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읽는 사람한테 해가 될까봐 뺐나 보죠. 네, 그때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출간해서 나왔는데 돌아가시 전에 그 하느님의 존재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라는. 마더 테레사도 그랬다 그러셔요. 다 그런 거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교리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맞을까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가져야 될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쓰기만 해. 그거 외워가지고 점수만 얻어. 그러면은 어떤 그 학문적인 세계가 넓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뇌 자체가 퇴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떨어져 버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순종적으로 사는 애들이 사이비교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사이비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문을 안 갖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신도가 되는 사람들이 의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 자체야라는 걸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순종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덕 아니에요. 미덕 아니고요. 그리고 그 순종적이라는 게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복종하는 아이들이 그 IS 애들, 탈레반, 그리고 히틀러 유겐트,
중국의 홍위병, 얘네들이 다 그런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생동감이 떨어져서 그냥 자기보다 더 자기가 보기에 위대한 사람의 말이라면 다 그냥 베껴 쓰는 거죠. 네, 네. 우리도 옛날에 군사정부 독재 시절에 이렇게 외우게 한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국민교육원장 다 외우라 그래서 그걸 그냥 습득한 사람들은 네. 이게 의문을 못 갖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네.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의문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유아기 단계가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신의 뜻이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게 사춘기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겪는 거하고 똑같은 걸 신앙인들도 겪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계실까? 성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일까?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면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를 하게 되죠. 네. 이 단계를 거치는데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게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거는 물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 시기를 지나왔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안 지난 거예요.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유아기 때는 천사, 마귀 이런 이분법적으로 영적 세계를 갖다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예.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악과 외부에 존재하는 악, 이걸 갖다 구분을 해요. 근데 유아기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걸 다 악이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폐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사이비 종교에 요새 또 왜 그 뉴스에 났었잖아요. 그 멀쩡한 어른들이 머리박을 하니까 그냥 예. 어떻게 그렇게 될 그러니까 수가 있을까? 그게 우리가 왜 머리를 박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게 복종적인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도 아니고 그 나이들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그 목회자가 그 머리 박으라 그런다고 박고, 또 그 머리 박는 걸 보고 신자들이 깔깔대고 박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집단으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를 갖다 그런 일들을 벌인 게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이건 악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다룰 수? 군대에서도 요새 원산 폭격 안 시켜요. 큰일 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러고 있냐고. 그걸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악의 세력들이고 박해자들이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희생자, 순교자고, 이게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 생기는 건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왜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요.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지?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분위기. 이거는 그냥 본인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개신교가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죠. 그냥 사이비 집단이에요. 사이비 집단에서는 교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는 못하게 한다 그러거든. 그거 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그 목회자가 돈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리고 그 인원이 대단히 많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병적으로 그 오염된 집단이 이렇게 커졌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글쎄 말이에요. 네, 걱정입니다. 자,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맹모님, 여기도 맹모님이라고 쓰셨어요. 맹모님. 상담소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식사하자고 약속 잡을 때 제일 겁나고 두렵고 싫습니다. 특히 여럿이면 모르지만 둘이 먹게 되는 경우 너무 불편하고 식은땀 나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유독 식사 자리가 불편합니다. 차 마실 때는 괜찮은데요. 사람들과 만날 때 둘이 만나는 게 제일 어색하고 여럿이 만날 때는 물론 긴장되고 경직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내향인, 즉 그런 성향의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무튼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네요. 근데 정상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식사 약속이 식사를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절친이랑 식사하냐? 절친이랑 식사하면 둘이 해도 그냥 2시간, 3시간 그냥 계속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안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 생각은 누구랑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친한 친구하고는 밥 먹으면서 수다를 떨어도 2시간이 걸려도 3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상대방이 불편한 사람이야.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야. 아니면 업무상으로 만나야 그렇죠. 되는 그럴 때는 그런 사람하고 둘이 밥 먹으면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모르고 야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라는 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피곤한 사람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그렇죠. 뭔가 모르지만 밥 먹으면서 밥맛이 돋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대화를 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그거는 누구나 다 피곤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저희에게 메일을 보낼 정도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시. 근데 이게 딴 사람들도 다 그래라고 생각하면 편안해지는데 그렇죠. 네. 왜 딴 사람들은 다 재밌게 먹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러면 그쵸. 이제 예민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딴 사람들도 다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저도 이제 사람을 가리거든요. 근데 뭐 친한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아이씨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예컨대 이제 그 사람 왔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신부님 식사 대접하고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 집안 일이 뭐 이렇고 그러면은 이게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상담을 한. 네네네. 그런 걸 저는 몇 번 겪고 나니까 이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네. 근데 사람들은 신부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정말 들어주십사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제가 기피를 하게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저랑 같이 여행을 같이 했던 여행사 직원들을 주로 만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여행하면서 만났던 그 진상 손님들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막 그냥 이거 얘기는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야겠다.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뭐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뭐 집안 문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상담하러 온 거지 밥 먹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재밌는 사람하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낫더라. 여행 가서 자기들이 봤던 얘기 이런 거 해주면은 그건 들으면서도 이건 내가 언제 책에다가 내가 겪은 것처럼 써야겠다라는 그런 느낌. 늘 책 쓰실 생각만 하고 계시. 그 얘기하니까 또 댓글 생각났어요. 왜 신부님은 정치 얘기를 쓰시면서 왜 다른 한쪽 잘못한 거는 왜 안 쓰시냐고 아주 날선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되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반대쪽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신부들이 정치 얘기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치적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그런 거는 뭐 답할 필요도 없고. 어쨌건 저는 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특정 정당을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조그만 땅인데 여기서 우리 세대는 이제 끝나갔잖아요. 이제는. 네. 70살 넘었고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막 태어난 애들, 10대 애들, 얘네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얘들이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 편을 든다, 왜 정책을 하냐 그러는데. 그런데 댓글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김모 여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그런 것도 왔어. 김모 여사? 네, 이것도 그냥 서로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결국 그 얘기하는 거는 그쪽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다 굳혀놔서 네. 시작할 때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얘기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데 우리가 일상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즐거운 사람만 만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꼭 나한테 필요해. 그럴 땐 만나야죠. 네. 근데 시간을 짧게 해야죠. 시간을 짧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식사 시간 하지 말고 그냥 차 마시는 거 괜찮다 그랬잖아요. 굳이 식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차 마시고 간단하게 용건만 보고 40분 내로 다 끝나요. 그 상대방도 길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상대방도 내가 피곤해하면 상대방도 피곤해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 자매님 생각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친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래야 돼.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너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일이라면 짧게 가시시라. 네, 이런 그쵸? 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맹문인 상담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